시그마체인 권윤지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앞에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웹3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인 블록체인과 웹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시그마체인은 웹 3.0 시대에 대응하고 사용자가 주인이 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블록체인의 핵심 코어인 블록체인 메인넷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마켓 생태계를 구성하고 앱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서비스 그리고 최근에는 디파이와 관련된 STO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집약된 SNS라던가 블록체인 기반의 NFT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메타버스 서비스 등을 이렇게 표현한 자체 개발 서비스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랑 STO라는 개념이 조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의 발표를 통해서 웹 3.0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웹 3.0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웹 1.0 시대 때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웹 1.0은 1991년에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인 팀 버너스리가 제안을 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을 세상에 공개하고 웹 1.0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은 그냥 단순히 신문이 인터넷 세상으로 옮겨져서 디지털화된 수준이었고 일반 보통의 사람들은 웹상에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저 이제 읽고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 가능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후로 이제 야후라던가 네이버, 다음 이런 플랫폼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웹 2.0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혹시 UCC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요즘은 릴스나 쇼츠, 인스타에 이런 것들 라이브를 통해서 일반 유저들이 쉽게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게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사실 유저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올린다는 게 조금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부터 이제 점차 발전해서 지금의 유튜버라던가 인플루언서라던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콘텐츠 제작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웹 2.0에서는 이런 자바스크립트라던가 HTML5라던가 뭐 CSS라던 이런 기술력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일반 유저들이 인터넷에 직접 글을 쓰고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읽기만 하던 인터넷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모두가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이면서 유통도 하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터넷 환경이 된 것이 웹 2.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환경들과 함께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 해외 기업으로는 이제 애플이라던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있고 알리바바라던가 메타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조금 꿈꾸는 로망이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빅테크 기업에서 주로 다루는 컨텐츠들을 사실은 이런 기업들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하면서 인터넷에 뉴스 기사를 검색을 하다가 보면 사이드 화면에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사들이 광고로 이렇게 뜨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게임에 대한 광고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뭐 쇼핑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최근에 검색했던 옷이라던가 신발이라던가 뭐 전자제품에 대한 광고가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인터넷 쿠키에 저장된 우리의 검색어들을 수집을 해서 그 검색어를 기반으로 우리가 보는 화면에 그런 것들을 광고로 이제 표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여지는 피드들도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에 맞는 정보들을 모아서 이제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편리함도 없지만 무의식 중에 우리가 동의하지도 않은 우리의 개인정보라던가 뭐 이런 취향들이 모두 수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침해라던가 유출의 문제가 같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폭넓고 질 좋은 웹 환경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용자들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이용자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 기업들이 직접 가지게 되고 굉장히 폐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서 이를 활용한 이익을 그 플랫폼 기업들이 취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데이터가 곧 권력이 되는 시대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막강한 권력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 데이터의 남용과 독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카카오 택시라던가 배달의 민족, 독과점 문제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라인이 일본이나 대만 쪽에서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막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주는 혜택과 편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서 뭐 실제로 카카오톡 없이 혹은 네이버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힘든 그런 상황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웹 3.0은 이런 불공정함을, 웹 2.0의 불공정함을 해결하고자 등장하게 된 인터넷 개념인데요. 웹 3.0은 사용자가 자신이 생성한 콘텐츠, 데이터,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그런 형태를 제한하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콘텐츠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기속되어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점인데요. 이런 개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기술력이 도입이 됩니다. 그게 시멘틱 웹이라는 개념과 이제 탈중앙화 웹이라는 개념인데요. 일종의 유튜브 컨텐츠로 개인이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것도 웹 3.0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멘틱 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도 이제 앞에 웹 1.0에 대해서 말을 했던 팀 버너스리라는 분인데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웹 3.0은 시멘틱 웹과 탈중앙화 웹이 결합된 형태로 단순한 정보의 집합을 넘어서 데이터를 더욱 정교하게 조작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능형 네트워크로의 발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멘틱 웹의 개념은 임의론적인 웹 개념을 적용해서 기계가 인간들이 사용하는 자연어를 이해하고 상황과 맥락에 맞는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웹을 말하고 예전에는 기계한테 우리가 I love Paris 혹은 뭐 I heart Paris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서로 다른 말이다 라고 기계는 이해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연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계한테 꾸준히 학습을 시켜서 이 두 개가 일맥상통한 말이다 라는 것을 드디어 이제 기계가 이해를 하게 되고 뭐 모두들 집에 뭐 지니야 이러면 다들 이렇게 이해하고 TV가 내가 원하는 맞춤형 채널을 제안하고 틀어주는 그런 것들이 시멘틱 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탈중앙화 웹이라는 개념이 더해지게 되는데요. 탈중앙화 웹은 앞서 말했던 플랫폼 기업들 중심의 중앙 집중화를 벗어나서 분산화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것을 탈중앙화 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분산화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직접 가지게 되는 형태의 웹 환경을 말하는데요. 이런 탈중앙화 웹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탈중앙화 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탈중앙화는 이더리움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블록체인 하면 이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공동 창업자인 게빈 우드가 제안한 개념이고요. 특정 조직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를 기반한 이상적인 웹 시스템을 이제 탈중앙화 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웹 2.0에서 벗어나서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그로 인해 파생된 재정적 보상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게빈 우드가 제안한 탈중앙화 웹에서는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중앙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도 사용자 간의 모든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예를 들어서 이제 웹 1.0부터 웹 3.0까지의 이렇게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웹 1.0에서는 각 게임을 개인이 직접 소유를 하고 데이터를 개인이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켓몬 게임 혹시 해보신 분 계실까요? 되게 오래된 게임인데 고전 게임이라고 불리죠. 이런 게임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서로 상대방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이 게임을 다운받기 위해서도 뭐 예전에 이제 P2P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다운을 받거나 친구한테 그 프로그램을 CD로 복사를 한다거나 이제 정석은 CD를 구매를 하는 거죠. 구매를 해서 이제 이런 게임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게임의 개발자는 사용자들이 게임을 이렇게 배포를 하기만 할 뿐이고, 사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하게 되는지, 얼마나 빨리 게임을 마스터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그저 이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할 뿐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플랫폼을 이제 웹 2.0에서는 플랫폼 시대가 되면서 서버에 직접 저장된 게임을 플레이어들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즐겨 하시는 롤이라던가 뭐 배틀그라운드라던가 이런 게임들은 게임사가 그 서버를 제공을 하게 되고 유저가 그 서버에 직접 참여해서 거기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 게임사들은 여러분들이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혹은 그쪽에서 얻은 성과나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아이템 등의 자산까지도 이제 서버에서 직접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되고, 이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와 자산은 게임 회사에서 소유한 서버에 저장되고, 이는 게임 회사가 임의로 삭제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피파라는 게임을 저는 직접 하지는 않지만 이 게임을 예를 들면 여기서 실제로 현금으로 유저들이 많은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선수 카드를 뽑기를 해서 뽑고 뭐 그거를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게임사가 이제 다음 시즌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선수 카드를 비싼 돈을 주고 산 선수 카드의 그 성능을 자기들 마음대로 너프 시켜서 이제 유저한테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저들은 카드의 가치가 하락돼서 약간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웹 3.0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돼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게 되기 때문에 게임사가 이런 데이터의 독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마음대로 그런 캐릭터들이나 그 아이템들의 성능을 너프시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를 예로 들었는데, 사실 마인크래프트가 완전한 3.0 웹 3.0 게임이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저가 직접 맵을 만들고 그 만든 맵에 다른 유저들이 참여하면서 함께 앱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는 이제 웹 3.0의 가치가 녹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데이터를 기록한 장부들을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했다면 이제 웹 3.0에서는 데이터를 만드는 데 참여한 사용자들이 함께 나눠 가지면서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데이터의 소유권이 기업이 아닌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보 제공자로서의 권한을 인정받고, 동시에 이제 일방적인 그런 게임
사용자들의 서비스 변경이나 중지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웹 3.0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 3.0의 개념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탈중앙화 분산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가치 개념을 지향하는 것이 웹 3.0이고, 그런 것들을 지향하기 위한 백엔드 기술로서 이제 암호화, 탈중앙화가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사이에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디파이나 디지털 가상자산, NFT, 그리고 DID와 같은 개인 신원 인증 서비스, 그리고 메타버스와 같은 개념들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개념들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조직의 데이터 통제를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사용자 네트워크 접근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는 블록체인의 기본, 저희 회사가 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이제 저희가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인 디파이 STO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블록체인 하면 보통 비트코인을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비트코인 혹시 접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비트코인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을 많이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완전히 같다라고 할 수는 없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담은 가상화폐로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를 실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은 데이터의 특징에 기한해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복제와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 덕분에 우리는 인터넷을 만들 수 있고 인터넷에서 정보 교환과 공유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자산, 그러니까 화폐가 가지면 안 되는 특징과 유사합니다. 자산과 화폐는 복제되어서도 안 되고 조작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데이터화 시키기가 어려웠고 인터넷상에서 자산을 거래하고 다루는 것이 어려웠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 그러니까 중앙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자산을 데이터화 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복제하지도 않고 조작하지도 않는 기관이 필요했고, 그것이 보통 이제 금융기관이었고, 그리고 이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보관한 자신의 그 자산이 내 것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또 신원인증기관이 또 필요를 해졌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들을 쉽게 연결해주는 피지사들이 등장을 했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인터넷상에서 자산 거래에 다양한 기관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데이터들이 여러 기관을 통해서 거쳐서 이제 자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수료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죠. 비트코인은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고, 비트코인,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비트코인 백서의 제일 앞면인데요. 이런 중앙 플랫폼 개입 없이 개인과 개인의 전자거래 서비스 시스템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 비트코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기술을 사용을 해서 전자금융 시스템을 금융기관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했는데, 하나는 데이터의 복제와 조작을 막아주는 분산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가 비대칭 암호화를 이용한 어카운트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고, 이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블록의 데이터를 담아 체인의 형태로 연결한 것이고, 이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복제해서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말합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장부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공공거래장부라고도 부릅니다. 말 그대로 각 블록마다 이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블록들을 하나의 사슬로 연결하는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블록을 소유한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기록을 추가할 수 있지만 이미 기록된 정보들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러한 특성으로 블록체인은 투명성 있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조금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의 블록 안에는 블록 데이터와 데이터의 해시값 그리고 해당 블록을 바로 이전의 블록의 해시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의 블록 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블록체인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거래의 세부 내용인 코인의 발송자 그리고 수신자 그리고 금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거래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NFT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시는 사람 손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블록을 고유 식별하는 값으로서 다양한 길이를 가진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를 가진 데이터로 매칭을 해주는 특정한 값을 해시라고 합니다. 마치 사람 손가락의 지문처럼 이제 각 블록에는 해시라고 불리는 고유한 값을 가지게 되고 매 생성된 블록마다 블록의 해시 값이 새로 계산이 되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블록 안에 있는 최소한의 정보라도 만약에 변경이 되어진다면 해시 값은 완전히 다른 값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이 직전 블록의 해시 값입니다. 직전 블록의 해시 값은 이제 블록들을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블록체인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해시 값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 블록체인을 표현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새로운 정보나 기록들을 담은 블록이 생성이 되면 이전에 생성되었던 블록들과 서로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블록은 블록 자체의 해시값과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두 개 다 가지게 됩니다. 3번 블록은 2번 블록의 해시값을 가지고 있고 2번 블록은 1번 블록의 해시값을 가지게 되고 1번 블록은 조금 특별하게 앞에 블록이 없기 때문에 최초의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블록이 2번 블록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임의로 2번 블록에 있는 정보를, 거래 정보를 변경을 하고자 해킹을 시도를 한다면 이제 3번 블록으로 인해서 2번 블록이 해킹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이 블록체인은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위조를 금방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체인에서 연결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블록체인은 분산 시스템을 사용해서 보안을 더욱 강화시키는데요. 분산 시스템은 하나의 중앙 관리자를 통해서 체인을 유지하지 않고 동등 계층 통신, peer-to-peer이라고 불리는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수의 참여자들에게 전체 블록체인을 복사해서 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형성이 되면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그 블록체인의 기록들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런 참여자들은 각자 받은 블록들이 변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그 체인 연결 구조에서 한 개의 블록이 위변조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도 이제 우리는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거기를 뚫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배포되는 과정에서도 한 번 더 검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참여자들은 새 블록의 모든 점들을 확인한 후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을 하게 되고 네트워크에 참여한 과반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게 맞다라는 것을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당 블록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체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체인에 있는 모든 블록을 동시에 조작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블록에 대한 작업 증명을 재실행해서 이제 이런 P2P 네트워크 상에서 50% 이상, 51% 이상의
많은 참여자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작과 위조가 어렵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블록체인의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은 투명하고 변경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게 되는데 탈중앙화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고 중앙 집권을 없애거나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개인 간의 거래를 강화시킵니다. 또 분산화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모든 참여자들에게 오픈되어 투명하고 체인의 연결성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서 해킹이 어렵고 해시 함수로 암호화되어 보안이 뛰어난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블록체인의 특성을 가장 많이 반영한 게 이제 NFT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블록체인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암표를 막기 위해서 NFT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달에 이제 장범준 씨의 콘서트에서 그 콘서트 티켓을 전량 다 NFT로 발행을 해서 거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약자이고요. 웹 3.0 시대의 대표적인 콘텐츠이자 창작물들을 증명하고 거래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NFT는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데요. 데이터는 아까 복사와 이제 조작이 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미지나 동영상, 음악과 같은 디지털 정보들을 NFT를 통해서 원본과 원작자를 증명하면서 이런 복제와 조작이 조금 어렵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NFT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블록의 정보를 담아 디지털 자산인 토큰을 생성을 해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값을 가진 토큰들로 서로 교환이 가능한 그런 토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아트나 게임 아이템 그리고 부동산의 소유권 등의 증명의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작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새로운 형태의 가치 창출과 이제 소유권 권리를 제공하며 디지털 세계에서 자신의 유일성과 진위를 보장하게 됩니다. 디지털 아트나 음악의 저작권 정보를 담은 NFT를 발행해서 크리에이터와 소유권자를 증명하고 그리고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스포츠에서는 유명 선수들의 하이라이트나 특별한 순간들을 담긴 동영상을 NFT로 만들어서 팬들에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참여와 수집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탑샷이라는 NBA에서 만든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서는 농구 경기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판매를 하고 있고 20년부터 24년까지 누적 거래량이 하나 약 1조 6천억 이상의 매출을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셨던 NFT 같은 경우에는 이게 NFT인 줄 모르고 다들 사용을 하셨을 수 있는데 코브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그 백신 접종을 인증하는 수단으로서 이 코브 앱에서 NFT를 발행을 해서 핸드폰에서 이제 쉽게 증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대중화되거나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아까 장범준 씨의 콘서트 티켓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점차 NFT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블록체인을 면밀히 살펴봤던 것처럼 NFT도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블록체인에 거래 기능이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한 것이 이제 NFT인데요. 유니크 아이디라고 불리는 해시 값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NFT의 이름 그리고 NFT의 심볼이 저장되어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을 NFT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에서 실행하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서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